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레거시 유나이티드 사이버버스 윈드블레이드입니다. 트랜스포머 사이버버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으로 시즌4까지 나왔던 시리즈입니다. 또 이 윈드블레이드는 대표적으로 2015년에 방영했던 로보츠 인 디스가이즈, 일명 라이드라 부르는 작품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처음에 언급했던 사이버버스를 배경으로 한 버전입니다. 이 사이버버스는 만화가 어린이층을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호감이 없는 작품인데 인간 캐릭터가 없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공식 채널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대부분 어떤 유니버스든 간에 레거시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대부분 지원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 보는 윈드블레이드 또한 사이버버스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원 버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이버버스하고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는데, 애초에 근데 윈드블레이드 자체가 그림체를 살짝 바꾸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캐릭터라서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무튼 제품 구성은 이렇게 보다시피 소체와 주로 사용하는 스톰풀 소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무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고, 일단 전체적으로 쓱 둘러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버버스의 모습이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지원 모습과 또 라이드의 모습이 섞여 있어요. 사이버버스에서는 날개를 접었다가 폈다가 자유자재로 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날개가 좀 펼쳐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완구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고요. 또 얼굴 또한 원작대로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하얀 바탕에 진한 부분 도색이 들어갔는데, 만화 속에서처럼 귀여운 모습보다는 다소 날카로운 모습이라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분위기상 귀여운 얼굴보다는 지금의 얼굴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와중에 퀄리티가 정말 좋죠. 참고로 또 이 윈드블레이드 뒤통수에는 이렇게 금색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게 탈부착식이에요. 그래서 분실에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한번 끼워 놓으면 잘 빠지진 않지만 이게 처음에 제품을 꺼낼 때 종이 포장지에 동봉되어 있는데 종이 포장지를 아주 세밀하게 뜯어서 봐야 합니다. 칼만 꺼내고 대충 만져보다가는 이게 워낙 얄팍하기 때문에 누락인 줄 알거나 혹은 그냥 그대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특히 이 뒤통수 부분에 제품 꺼낼 때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아마 눈에 띌 텐데요. 흉부와 팔뚝 그리고 무릎 부분의 부분 도색이 사이버버스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사이버버스의 모습을 보면 여기 무릎 파츠도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에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원의 모습인데 아마 계속해서 이런 섞여 있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일단 제가 제품을 둘러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비율인데요. 소장하고 봤던 팬봇 중에서 가장 좀 날렵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얼굴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어깨 견갑이 어깨와는 좀 별개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이거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방해를 하긴 합니다만 날개가 이렇게 좀 꺾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 뒤로 꺾고 어깨를 돌리는 거 활용할 수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팔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팔꿈치, 또 손 몰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놔서 가동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비율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허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회전이 됩니다. 이 등짐 같은 경우도 다 여기 허리 라인 위쪽에만 있어서 허리를 가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이 고관절도 이렇게 핀관절로 되어 있어서 고정력도 좋고 힘도 좋고, 또 허벅지도 길고 정강이도 길어서 무릎 가동도 아주 수월하게 잘 됩니다. 이 무릎 가동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발목을 위아래로 꺾으면서 옆에 있는 파츠를 통해서 앞꿈치, 뒤꿈치를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고, 여기 앞뒤 가동뿐만 아니라 또 옆으로도 꺾어서 이런 각도 조절뿐만 아니라 균형 잡기까지 아주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정말 좋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펜봇의 특징,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투박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걷는 포즈만 해도 느낌이 많이 다르고, 또 그 외에도 무기인 스톰플 소드를 이용한 각종 포즈에도 이렇게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비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색감이나 또 특히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런 특징 때문에 더 화려함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칼 같은 경우는 손목이 이렇게 딱 뭔가를 쥐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손 방향은 상관없이 양쪽 다 끼워주면 이렇게 튼튼하게 칼을 쥘 수 있고, 완벽한 비율과 유연한 가동을 통해서
화려한 이 윈드 블레이드의 포스를 마음껏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뿐만 아니라 뒤통수에 있던 이 파츠는 분리해서 이렇게 손에다가 끼워주면 부채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살짝 꺾어주면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윈드 블레이드의 모습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파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실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머리에 있는 이 파츠나 칼을 이렇게 손에 꽂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 크기를 한번 보면은 제가 사이버버스 제품들이 하나도 없어서 같은 시리즈로는 못 보고 일단 일반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을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봤을 때도 비율이 정말 좋은 제품인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디럭스급인 RC하고도 비슷하지만 일단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이저급인 옵티머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크게 막 작아 보이는 느낌은 안 들어서 일단 기존의 디럭스급 제품보다는 좀 만족감을 주는 것 같고 아무튼 그만큼 제품이 정말 잘 나왔고 비율적인 거나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아주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만화 버전에서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는 좀 드문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 로봇 모드는 이렇게 보고 변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깨 견갑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약간 힘을 주면 어깨 견갑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소리가 나게끔 눌러주세요. 보면은 이렇게 내린 거랑 안 내린 거랑 살짝 차이가 나는데 완전히 내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힘을 주다가 파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일단 뒤로 와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콕핏이 접혀 있을 텐데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펼쳐주고 그대로 여기를 반을 갈라서 쫙 펼쳐줍니다. 한 번 더 펼쳐서 이걸 완전히 바깥으로 펼쳐주고 이쪽도 똑같이 한 번 더 펼쳐서 쭉 펼쳐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쭉 내려주세요. 날개를 내리는데 처음에 이렇게 내리면 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벌려서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도 내릴 때 딱 걸리는데 여기를 살짝 넘는다는 느낌으로 벌려주면 이렇게 날개가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딱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평면으로 전개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왔을 때 이제 어깨 부분에 구멍이 있고 여기 부분에는 핀이 있는데 이거를 딱 맞춰서 결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접어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전투기 앞부분이 만들어지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반대로 쭉 돌려주세요. 허리를 반대로 돌리고 그대로 이렇게 양쪽 다 합쳐서 다리를 결합하고 그대로 발 앞꿈치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려줍니다. 옆부분에 있던 파츠는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에 있던 날개 부분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여기 종아리 뒷부분 이 파츠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대로 여기 보면 또 허벅지 뒤쪽에 핀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제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위로 전개해 줄 텐데 하기 전에 날개를 살짝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 옆부분을 보면 틈이 있는데 여기를 여기 날개에 있는 핀을 맞춰서 딱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딱 꽂을 수 있고요. 다음에 하면서 흐트러진 부분 맞춰주고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지 말고 여기 보면 동그란 틈이 보이죠? 이거는 손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손을 그대로 내리면서 이 핀에 손구멍을 맞춰서 핀을 끼워주면 이렇게 알트 모드 완성이 되죠. 이 알트 모드 같은 경우는 변형하는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앞부분 이렇게 정리되면서 얼굴 가려지고 또 날개와 다리를 결합하면서 또 남는 팔을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되게 마감이 좋습니다. 알트 모드 같은 경우는 VTOL이라는 헬리콥터처럼 날개에 이렇게 VTOL이라는 게 달려있는 게 특징인데 어떤 전투기를 모델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상의 제트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말고 다른 만화 버전들은 대부분 좀 현실보다는 그냥 가상의 그런 알트 모드가 많아서 별거 있겠나 했는데 로봇 모드와 마찬가지로 알트 모드도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다른 부분은 다 도색 파츠인데 조종석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에 빨간 테두리까지 부분 도색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무릎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사이버버스의 고증에는 안 맞았지만 알트 모드에서는 색감 포인트를 줘서 뜻밖의 장점이 됐어요. 처음에 그냥 회색빛만 있었으면 약간 허전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날개 부분에 있는 도색과 약간은 이렇게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무릎 부분에 있는 도색을 보니까 창문도 그냥 만화 컬러로 칠해줬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트 모드 때도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는 핀이 보이죠?
여기 보면 발 옆부분에 구멍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이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딱 맞춰주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펙트 파츠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를 꽂아서 전투기가 날아갈 때 뒤에 생기는 이런 불꽃 이펙트를 통해서 생동감도 전해주지만, 일단 이렇게 수납이 되는 덕분에 손에 남는 게 없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무기나 이런 게 남으면 보관하기도 그렇고 어디 놔두기도 애매한데, 알트 모드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또 밑에 부분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랜딩 기어처럼 이렇게 몰드가 표현됐죠. 그리고 앞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밑에 랜딩 기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구현을 한 덕분에 삼각형으로 딱 랜딩 기어 나와 있고, 이렇게 전투기가 착륙했을 때처럼 딱 착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디테일까지도 챙겨준 게 아주 마음에 들고, 또 아까 변형할 때 봤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안 그래도 팔이 뭐 따로 정리하고 하는 게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까 싶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손에 맞는 오핀이 딱 있고 손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는 게 진짜 이 정리 센스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센스가 돋보이는 알트 모드고, 이 알트 모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상관없고 거치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모드에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일단 구판 디럭스급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좀 비슷한 규모를 보여줍니다. 보통 요즘 디럭스급이 옛날보다 작아져서 알트 모드나 로봇 모드에서 좀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윈드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옛날 구판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죠. 콕핏을 제외하더라도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 디럭스급하고도 비슷한 알트 모드 크기 보여주고, 또 어스라이즈 보이저급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이저급만한 크기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옵티머스가 작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이저급들이 보여주는 스케일하고도 비슷한 규모를 보여줘서 윈드블레이드가 디럭스급 치고는 알트 모드에서 나름대로 스케일이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이버버스 제품들이 또 많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없어서 이번 알트 모드 또한 만화 버전과 영화 버전을 섞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알트 모드 때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윈드블레이드가 보기 드물게 좀 알트 모드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빠르게 다시 또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기를 끼운 채로 한번 변형을 해볼 텐데, 먼저 손목 부분 이렇게 밀어서 분리해주고, 여기 딱 분리해주고, 이제 날개 부분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쭉 당겨서 여기 보이는 핀이랑 무릎 부분 구멍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 부분 그대로 내려서, 내릴 때 여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관절까지 같이 내려야 이렇게 종아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까지, 뒷부분까지 쭉 내려서 이렇게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를 반대로 돌려서 앞으로 전개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 부분, 옆부분은 딱 힘을 줘서 당기고, 앞꿈치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뒤꿈치랑 앞꿈치 맞춰주고, 반대쪽도 앞꿈치 올리면서 옆에 보이는 이 파츠도 내리고 이렇게 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옆부분 날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으로 와서 이제 이 부분을 갈라줍니다. 이렇게 갈라주고 그대로 뒤로 당겨서 쭉 뒤로 빼주고, 빼기 전에 날개를 들어 올려서 여기 공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서 아까 여기 펴졌던 이 부분을 그대로 접어서 이렇게 뒤로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힌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쪽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접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닫아서 이렇게 결합하고 이 콕핏 부분 접어서 이렇게 뭉퉁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면 여기 등 부분에 고정하는 핀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랑 핀이랑 맞춰서 딱 결합하고, 그 다음에 날개 부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면 로봇 모드 바로 완성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윈드블레이드, 사이버버스 윈드블레이드의 로봇 모드와 알트 모드를 봤는데요. 저는 영화 버전도 그렇고 만화 버전도 그렇고 보통 캐릭터에 빠지는 계기가 작품보다는 제품을 보고 멋있거나 마음에 들면 다시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안 그래도 펜봇 캐릭터 중에서는 뚜렷한 특징도 별로 없었고 최애라는 캐릭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윈드블레이드가 처음으로 괜찮은 펜봇 캐릭터이자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얼굴의 디테일이나 기본적인 디테일은 말할 것도 없고 비율이 아주 좋고, 그 비율과 더불어서 가동도 너무나 유연하게 잘 된 덕분에
조금만 움직여줘도 생동감이 넘쳐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게 뭐 지원 기반이든 뭐 사이버버스든 무슨 버전이냐를 떠나서도 정말 잘 나온 제품인데, 또 몇 번 말했던 것처럼 이 날렵한 선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니까 혹시나 구매하신다면 관절 포인트나 이런 가동을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포징을 하면서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력적인 제품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새로운 제품들 소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